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건강한 하루 보내고 계신가요? 요즘 주변에서 이런 이야기들을 자주 들으시지 않나요? 예전에는 감기 한번 안 걸렸는데 요즘은 자꾸 아프네, 작은 상처도 잘 안 낫고 피곤함이 쉽게 가시지 않아, 이런 말씀들 말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최근 들어 이런 경험을 하고 계시는 건 아닌가요? 예전 같으면 하루 푹 쉬면 금세 회복되던 몸이 요즘은 회복 속도가 예전만 못하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이야기해 볼 주제는 바로 시니어 면역력 저하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변화하는 우리 몸의 면역 시스템에 대해서 차근차근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면역력이라는 것이 정확히 무엇인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면역력을 쉽게 설명하면 우리 몸을 지키는 경비병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마치 아파트 경비실에서 외부인의 출입을 확인하고 통제하듯이 우리 몸의 면역 시스템도 해로운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이를 찾아내서 물리치는 역할을 합니다. 젊었을 때는 이 경비병들이 매우 활발하고 민첩했습니다. 감기 바이러스가 코나 목으로 침입해도 금세 알아채고 빠르게 대응해서 큰 병으로 발전하기 전에 해결했죠.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이 경비병들도 조금씩 나이를 먹게 됩니다. 반응 속도도 예전만 못하고 때로는 적을 제대로 구별하지 못하기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이야기할 면역력 저하의 핵심입니다. 이는 자연스러운 노화 과정의 일부이지만 우리가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그 속도를 늦출 수도 때로는 빠르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 이런 분들 계시지 않나요? 같은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분은 여전히 정정하시고 활기차 보이는 반면 어떤 분은 자주 아프시고 회복도 더디신 분들 말입니다. 이런 차이가 바로 면역력 관리의 차이에서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여러분께서는 첫째로 나이가 들면서 우리 몸의 면역 시스템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정확히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로는 이러한 변화가 일상생활에서 어떤 식으로 나타나는지 구체적인 사례들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셋째로는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면역력 저하를 예방하고 개선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법들을 배우실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복잡하고 어려운 의학 용어들은 최대한 쉽고 친근한 말로 풀어서 설명해 드릴 예정입니다. 마치 옆집 할머니, 할아버지와 담소를 나누듯 편안하게 들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나이가 든다고 해서 면역력이 무조건 떨어져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물론 젊었을 때와 완전히 똑같을 수는 없지만 올바른 관리를 통해 충분히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를 보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 주변에도 70대, 80대임에도 불구하고 2030대 못지않게 건강하고 활력 넘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이분들의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바로 젊었을 때부터 또는 어느 시점부터라도 꾸준히 자신의 면역력을 관리해 오셨다는 점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여러분도 그런 건강한 시니어가 되실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모두 알게 되실 것입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면역력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부터 차근차근 알아보겠습니다. 면역 시스템을 좀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리자면 우리 몸 곳곳에 퍼져 있는 아주 정교한 방어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방어망은 크게 두 가지 종류로 나누어집니다. 첫째는 선천 면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방어 시스템입니다. 마치 성의 첫 번째 성벽과 같은 역할을 하죠. 피부, 코털, 침, 위산 등이 모두 이 선천 면역에 속합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상처를 입었을 때 상처 부위가 빨갛게 되고 부어오르는 것도 선천 면역 반응의 일종입니다. 우리 몸이 외부 침입자를 발견하고 즉시 대응하는 거죠. 둘째는 적응 면역 또는 획득 면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는 살아가면서 각종 병원체를 만나면서 점차 학습하고 발달시키는 면역 시스템입니다. 마치 경험 많은 경비원이
이전에 왔던 문제 손님의 얼굴을 기억하고 있는 것과 비슷합니다. 한번 감염되었던 병원체를 나중에 다시 만나면 더욱 빠르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됩니다. 예방접종이 바로 이 원리를 이용한 것입니다. 그럼 나이가 들면서 이 면역 시스템에는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의학적으로는 이를 면역 노화라고 부릅니다. 영어로는 IMMUNOSENESCENC라고 하는데 쉽게 말해서 면역 시스템도 나이를 먹는다는 뜻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들이 일어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면역세포들의 수가 줄어들고 기능이 떨어집니다. 우리 몸의 면역세포들은 주로 골수에서 만들어지는데 나이가 들면서 골수의 기능이 점차 떨어집니다. 마치 공장의 생산 능력이 점차 줄어드는 것과 같습니다. 특히 새로운 면역세포를 만드는 능력이 현저히 감소합니다. 둘째로 기존의 면역세포들도 반응 속도가 느려집니다. 젊었을 때는 바이러스나 세균을 발견하면 즉시 신호를 보내고 다른 면역세포들을 불러 모았는데 나이가 들면서 이런 소통이 원활하지 않게 됩니다. 마치 전화 연결이 잘 안 되거나 메시지 전달이 지연되는 것과 비슷합니다. 셋째로 염증 반응에 변화가 생깁니다. 젊었을 때는 필요할 때만 적절한 염증 반응이 일어나고 문제가 해결되면 금세 가라앉았는데 나이가 들면서 만성적인 저수준 염증이 지속되는 경우가 많아집니다. 이를 염증 노화라고도 부릅니다. 실제로 여러분의 일상에서는 이런 변화들이 어떻게 나타날까요? 가장 흔하게 경험하시는 것이 감기에 자주 걸리고 한 번 걸리면 회복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것입니다. 젊었을 때는 감기 기운이 있어도 하루 이틀 푹 쉬면 금세 나았는데 나이가 들면서 일주일, 열흘도 끌게 되죠. 또한 작은 상처나 찰과상이 잘 아물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면역 시스템이 상처 치유 과정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방접종의 효과가 떨어지기도 합니다. 독감 백신을 맞아도 젊은 사람들보다 예방 효과가 상대적으로 낮을 수 있습니다. 이는 백신에 대한 면역 반응이 젊었을 때만큼 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런 변화들이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같은 속도로 일어나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개인차가 매우 큽니다. 실제 연구 결과를 보면 같은 70대라도 어떤 분은 50대 수준의 면역력을 유지하고 계시는 반면 어떤 분은 더 많이 저하된 상태를 보이기도 합니다. 이런 차이는 유전적 요인도 있지만 생활습관, 운동, 영양, 스트레스 관리, 수면 등 후천적 요인의 영향이 더 큰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면역력 저하가 단순히 감염에 대한 저항력만 떨어뜨리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최근 연구들에 따르면 면역력 저하는 심혈관 질환, 당뇨병, 암 등 다양한 만성 질환의 발생 위험도 높일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변화들을 미리 알고 준비한다면 충분히 예방하고 관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젊었을 때보다 더 건강해지신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면역력 저하가 우리 일상에서 어떤 문제들을 일으키는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께서 바로 이거구나 하고 공감하실 수 있는 실제 사례들을 중심으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가장 흔하게 경험하시는 문제부터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김영숙 할머니 감염, 68세의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김 할머니는 예전에는 1년에 감기 한 번 걸릴까 말까 했는데 최근 몇 년 사이에는 계절이 바뀔 때마다 목이 아프고 콧물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겨울철에는 거의 한 달 내내 기침을 달고 사시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병원에 가면 나이가 드니까 그럴 수 있다는 말만 듣고 별다른 해결책을 찾지 못해 답답해하고 계셨습니다. 이런 경험 여러분도 해보신 적 없으신가요? 면역력이 저하되면서 나타나는 첫 번째 큰 문제는 바로 감염에 대한 저항력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감기, 독감 같은 호흡기 감염은 물론이고 요로 감염, 피부 감염 등도 더 자주, 더 심하게 걸리게 됩니다. 특히 주목해야 할 점은 같은 병이라도
젊은 사람들보다 훨씬 심각한 합병증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젊은 사람에게는 단순한 감기였던 것이 시니어에게는 폐렴으로 발전할 수 있고 작은 상처가 심각한 감염으로 번질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회복 속도가 현저히 느려진다는 것입니다. 박철수 할아버지 가명 72세의 경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박 할아버지는 몇 달 전 계단에서 발을 헛디디면서 발목을 삐끗하셨습니다. 젊었을 때 같으면 일주일 정도면 완전히 나았을 텐데 이번에는 한 달이 지나도 통증이 가시지 않고 붓기도 완전히 빠지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작은 상처 하나도 아무는데 몇 주씩 걸리게 되었습니다. 이는 면역 시스템이 손상된 조직을 회복시키는 과정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면역세포들이 염증을 조절하고 새로운 조직이 자라나는 것을 도와주는데 이 기능이 떨어지면서 회복이 더디게 되는 거죠. 세 번째 문제는 만성염증이 지속된다는 것입니다. 이은정 할머니 가명 71세는 최근 들어 항상 몸이 무겁고 피곤하다고 하십니다. 특별히 무리한 일을 하지 않았는데도 만성적인 피로감에 시달리고 관절도 여기저기 아프고 때로는 이유 없이 몸이 화끈거리기도 합니다. 병원에서 각종 검사를 해봐도 특별한 병은 없다고 하는데 본인은 뭔가 계속 불편한 상태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증상들은 만성염증과 관련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젊었을 때는 필요할 때만 염증 반응이 일어나고 문제가 해결되면 금세 가라앉았는데 나이가 들면서 몸 전체에 미세한 염증이 지속적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이를 의학적으로는 염증 노화라고 합니다. 네 번째 문제는 기존에 가지고 있던 만성 질환이 악화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미 당뇨병이나 고혈압 같은 만성 질환을 가지고 계신 분들의 경우 면역력이 저하되면서 이런 질환들이 더욱 조절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혈당이 더 자주 오르내리고 혈압도 불안정해지며 약물 치료에 대한 반응도 예전만 못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정신적, 심리적 영향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자주 아프게 되고 회복도 더디다 보니 자연스럽게 활동량이 줄어들게 됩니다. 외출하는 것도 조심스러워지고 사람들과의 만남도 줄어들게 됩니다.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우울감이나 불안감을 느끼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었으니까 어쩔 수 없다는 체념적인 마음가짐이 생기기 쉬운데 이런 마음가짐 자체가 면역력을 더욱 떨어뜨리는 악순환을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런 문제들이 나이가 들면 무조건 겪어야 하는 피할 수 없는 운명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주변을 둘러보시면 같은 연령대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정정하고 활기찬 분들이 계시지 않나요? 이분들과 그렇지 않은 분들 사이에 가장 큰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바로 면역력 관리에 대한 인식과 실천의 차이입니다. 면역력 저하를 늦출 수 있고 때로는 개선할 수도 있다는 점을 알고 계시고 실제로 그를 위한 노력을 꾸준히 하고 계신 분들이 훨씬 더 건강한 노년을 보내고 계십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음 챕터에서 자세한 해결 방법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면역력 저하를 예방하고 개선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하나씩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모든 방법들은 과학적으로 검증된 것들이며 여러분께서 일상생활에서 실천하실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들입니다. 첫째, 올바른 영양 섭취. 면역력의 기본은 바로 충분하고 균형 잡힌 영양 섭취입니다. 우리 몸의 면역세포들도 적절한 영양소가 있어야 제대로 작동할 수 있거든요. 단백질은 면역세포의 재료가 되므로 매우 중요합니다. 하루에 체중 1kg당 1.2g 정도의 단백질을 섭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60kg이신 분이라면 하루에 72g 정도입니다. 이는 계란 2개, 두부 한 모, 생선 한 토막 정도에 해당합니다. 비타민 C는 면역세포의 활동을 도와주는 대표적인 영양소입니다. 귤, 오렌지, 키위, 딸기 같은 과일이나 브로콜리, 파프리카 같은 채소에 많이 들어 있습니다.
하루에 귤 2-3개 정도 드시면 충분합니다. 비타민 D는 면역 조절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 우리나라 시니어분들은 비타민 D가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햇볕을 적당히 쬐시고 연어, 고등어 같은 생선을 드시거나 의사와 상해 후 영양제를 복용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아연은 면역세포의 활동에 필수적인 미네랄입니다. 굴, 소고기, 견과류, 콩류에 많이 들어있습니다. 둘째, 규칙적인 운동. 운동이 면역력에 미치는 긍정적인 효과는 정말 놀랍습니다. 적당한 운동은 면역세포의 순환을 촉진하고 만성염증을 줄여줍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적당한 운동이라는 점입니다. 너무 격렬한 운동은 오히려 면역력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가장 좋은 운동은 빠르게 걷기입니다. 하루 30분, 주 5일 정도가 이상적입니다. 처음에는 10분부터 시작해서 점차 늘려가시면 됩니다. 걸으실 때는 평소보다 조금 빠르게 약간 숨이 찰 정도로 걸으시면 됩니다. 수영이나 자전거 타기도 좋습니다. 관절에 무리를 주지 않으면서도 전신 운동이 되기 때문입니다. 근력 운동도 중요합니다. 일주일에 2-3번 가벼운 아령이나 밴드를 이용한 운동을 하시면 됩니다. 집에서 할 수 있는 간단한 스쿼트나 팔굽혀펴기도 좋습니다. 셋째, 충분하고 질 좋은 수면. 수면 중에 우리 몸은 면역세포를 새로 만들고 복구합니다. 수면이 부족하면 면역력이 현저히 떨어집니다. 하루 7-8시간의 수면이 이상적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시간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수면의 질도 중요합니다. 좋은 수면을 위해서는 첫째로 규칙적인 수면 패턴을 유지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같은 시간에 일어나시려고 노력하세요. 둘째로는 수면 환경을 개선하시는 것입니다. 침실은 어둡고 조용하고 시원하게 유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로는 잠들기 전 2-3시간은 카페인 섭취를 피하시고 무거운 식사도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넷째, 스트레스 관리. 만성적인 스트레스는 면역력에 최대적입니다.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지속적으로 분비되면 면역세포의 활동이 억제됩니다. 스트레스 관리 방법으로는 첫째로 명상이나 심호흡 같은 이완 기법이 있습니다. 하루 10-15분만이라도 조용한 곳에서 깊게 숨을 쉬며 마음을 가라앉히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둘째로는 취미 활동을 즐기시는 것입니다. 독서, 음악 감상, 원예, 그림 그리기 등 자신이 좋아하는 활동을 통해 스트레스를 해소하실 수 있습니다. 셋째로는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시는 것입니다. 가족, 친구들과의 만남이나 동호회 활동 같은 것들이 스트레스 해소에 매우 도움이 됩니다. 다섯째, 금연과 절주. 흡연은 면역력을 심각하게 저해합니다. 담배의 유해 성분들이 면역세포를 직접 손상시키고 만성염증을 유발합니다. 지금이라도 금연하시면 면역력 회복에 큰 도움이 됩니다. 음주도 적당히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과도한 음주는 면역세포의 기능을 떨어뜨립니다. 남성의 경우 하루 2잔, 여성의 경우 하루 1잔 이내로 제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여섯째, 예방접종. 시니어에게 특히 중요한 것이 예방접종입니다. 독감 백신, 폐렴구균 백신, 대상포진 백신 등을 적절한 시기에 맞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사와 상의하여 자신에게 필요한 백신들을 확인해 보세요. 일곱째, 개인위생 관리. 기본적인 개인위생 관리도 면역력 유지에 매우 중요합니다. 손 씻기만 제대로 해도 많은 감염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외출 후, 식사 전, 화장실 사용 후에는 비누로 30초 이상 꼼꼼히 손을 씻으시기 바랍니다. 구강 위생도 중요합니다. 입안의 세균이 혈액을 통해 전신으로 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루 3번 양치질하고 치간 칫솔이나 치실을 사용하여 치아 사이사이도 깨끗이 관리하세요. 여덟째, 적절한 수분 섭취. 충분한 수분 섭취는 면역 시스템이 원활하게 작동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하루 8잔 정도의 물을 나누어 마시시는 것이 좋습니다.
한 번에 많이 마시기보다는 조금씩 자주 마시시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이제 실제 성공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미영 할머니 가명. 73세는 3년 전까지만 해도 자주 감기에 걸리고 기력이 없어 고생하셨습니다. 하지만 의사의 조언에 따라 위에서 말씀드린 방법들을 하나씩 실천하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30분씩 빠르게 걷기, 균형 잡힌 식사, 규칙적인 수면, 스트레스 관리를 꾸준히 하신 결과 지금은 같은 나이의 다른 분들보다 훨씬 건강하고 활기차게 지내고 계십니다. 작년 한 해 동안 감기 한 번도 걸리지 않으셨고 혈액 검사 결과도 50대 수준으로 나왔다고 하십니다. 이처럼 올바른 관리를 통해 면역력을 충분히 개선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니어 면역력 저하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는데 이제 핵심 내용들을 정리하고 반복해서 여러분의 기억에 확실히 남도록 해보겠습니다. 먼저 면역력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면역력은 우리 몸을 지키는 방어 시스템입니다. 마치 집의 보안 시스템과 같아서 외부의 해로운 침입자들을 막아내고 우리 몸의 건강을 지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이 방어 시스템에는 자연스러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를 의학적으로 면역 노화라고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첫째, 면역세포의 수가 줄어들고 기능이 떨어집니다. 둘째, 면역세포들의 반응 속도가 느려집니다. 셋째, 만성적인 염증이 지속되는 경우가 많아집니다. 이런 변화들로 인해 우리가 실제로 경험하는 문제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감염에 자주 걸리고 회복이 더딥니다. 감기, 독감 같은 질병에 더 자주 걸리고 한 번 걸리면 젊었을 때보다 오래 갑니다. 둘째, 상처 치유가 느려집니다. 작은 상처나 찰과상도 아무는데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셋째, 만성적인 피로감과 염증으로 인한 불편함을 경험합니다. 특별한 이유 없이 계속 피곤하고 여기저기 아픈 증상들이 나타납니다. 넷째, 기존 만성 질환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당뇨병, 고혈압 같은 질환의 조절이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런 변화들이 피할 수 없는 운명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올바른 관리를 통해 충분히 예방하고 개선할 수 있습니다. 그 방법들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올바른 영양 섭취입니다. 충분한 단백질, 비타민C, 비타민D, 아연 등이 특히 중요합니다. 매일 균형 잡힌 식사를 하시되 단백질은 체중 1kg당 1.2g, 비타민C는 균 2-3개 정도, 비타민D는 햇볕과 생선을 통해 섭취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규칙적인 운동입니다. 하루 30분, 주 5일에 빠르게 걷기가 가장 좋습니다. 여기에 일주일에 2-3번의 근력 운동을 추가하시면 더욱 효과적입니다. 기억하세요. 너무 격렬한 운동은 오히려 해롭습니다. 적당한 강도로 꾸준히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충분하고 질 좋은 수면입니다. 하루 7-8시간 규칙적인 수면 패턴을 유지하세요. 침실은 어둡고 시원하게, 잠들기 전에는 카페인과 무거운 식사를 피하세요. 네 번째는 스트레스 관리입니다. 명상, 심호흡, 취미 활동, 사회적 관계 유지를 통해 스트레스를 관리하세요. 특히 사회적 고립은 면역력에 매우 나쁜 영향을 미치므로 가족이나 친구들과의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섯 번째는 금연과 절주입니다. 흡연은 반드시 끊으시고 음주는 남성 하루 2잔, 여성 하루 1잔 이내로 제한하세요. 여섯 번째는 예방접종입니다. 독감, 폐렴구균, 대상포진 백신 등을 의사와 상의하여 적절한 시기에 맞으세요. 일곱 번째는 개인위생 관리입니다. 손 씻기, 구강 관리를 철저히 하세요. 여덟 번째는 적절한 수분 섭취입니다. 하루 8잔 정도의 물을 조금씩 나누어 마시세요. 이 모든 것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꾸준함입니다. 하루 이틀 하고 그만두면 효과가 없습니다. 작은 변화라도 꾸준히 지속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한 번에 모든 것을 다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한 가지씩 차근차근 시작해서 습관화가 되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첫 주에는 매일 30분 걷기부터 시작하세요. 이것이 습관이 되면 두 번째 주부터는 수면 패턴 개선하기를 추가하고 세 번째 주부터는 영양 관리를 더 신경 쓰는 식으로 점진적으로 확장해 나가시면 됩니다. 또한 개인차가 있다는 점도 기억하세요. 같은 방법이라도 사람마다 효과가 나타나는 시간이 다를 수 있습니다. 보통 2-3개월 정도 꾸준히 실천하시면 눈에 띄는 변화를 느끼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혼자서 하기 어려우시다면 가족이나 친구들과 함께 하시거나 의료진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통해 자신의 상태를 점검하고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벌써 마지막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 긴 시간 동안 저와 함께 시니어 면역력에 대해 알아보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여러분께서 가장 중요하게 기억해 주셨으면 하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나이가 든다고 해서 아프고 약해지는 것이 당연한 것은 아니다라는 점입니다. 물론 우리 몸은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러운 변화를 겪습니다. 이는 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하지만 그 변화의 속도를 늦출 수 있고 때로는 더 나은 상태로 개선할 수도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올바른 지식과 꾸준한 실천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을 다시 한번 간단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면역력은 우리 몸의 방어 시스템이며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변화를 겪습니다. 하지만 올바른 영양 섭취, 규칙적인 운동, 충분한 수면, 스트레스 관리, 금연과 절주 예방접종, 개인 위생 관리, 적절한 수분 섭취를 통해 충분히 관리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의 핵심은 꾸준함입니다. 작은 변화라도 매일 꾸준히 실천하시면 분명히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께 단순히 정보만 전달해 드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께서 더 건강하고 활기찬 노년을 보내실 수 있는 실질적인 도구들을 제공해 드린 것입니다. 이제 이 도구들을 어떻게 활용하실지는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혹시 오늘 내용 중에서 기억이 잘 안 나는 부분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이 영상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해결 방법 부분은 메모해 두시거나 인쇄해서 냉장고에 붙여놓고 매일 확인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그리고 가족들과도 오늘 배운 내용을 공유해 주세요. 건강은 혼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가족 모두가 함께 건강한 생활 습관을 실천할 때 더 큰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특히 자녀분들께는 나는 나이가 들어서 이미 늦었다는 생각을 하지 마시라고 전해주세요. 건강관리는 언제 시작해도 늦지 않습니다. 60대에 시작해도 70대에 시작해도 80대에 시작해도 분명히 효과가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연구 결과들이 이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90세에 운동을 시작한 분들도 근력이 향상되고 면역력이 개선되었다는 보고들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나이가 아니라 시작하는 마음가짐입니다. 오늘부터 당장 실천하실 수 있는 것들부터 시작해보세요. 오늘 저녁에는 평소보다 30분 일찍 잠자리에 드시고 내일 아침에는 집 주변을 10분만 걸어보세요. 그리고 점심에는 평소보다 야채를 조금 더 드시고 물을 한 잔 더 마셔보세요. 이런 작은 변화들이 쌓여서 큰 건강 개선으로 이어집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긍정적인 마음가짐입니다. 나는 건강해질 수 있다. 나는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런 긍정적인 마음가짐 자체가 면역력 향상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혼자서 하기 어려우시다면 주변의 도움을 요청하세요. 가족, 친구, 이웃, 의료진 등 주변에는 여러분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건강 관리를 위한 도움을 요청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현명한 선택입니다. 또한 정기적인 건강검진도 잊지 마세요. 아무리 건강 관리를 잘해도 정기적인 점검은 필요합니다.
문제가 있다면 조기에 발견해서 치료하는 것이 중요하고, 문제가 없다면 현재 하고 있는 관리가 잘 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께 새로운 시작점이 되기를 바랍니다. 더 건강하고 활기찬 노년을 위한 첫걸음을 내디디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나이는 단순한 숫자에 불과합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몇 살인가가 아니라 얼마나 건강하게 살고 있는가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나이에 관계없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사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배운 내용들을 실천에 옮겨 더 건강한 내일을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미래를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